화엄사 조실로 화엄종차의 지리산 화엄사의 큰어른인 금성당 명선대종사가 어제 새벽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는 화엄사에 마련된 가운데 연결식은 오는 6일 엄수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부와 상월결사가 실무단 회의를 갖고 순례 원만 회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다양한 불교 문화 행사들이 인도 현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불교를 통한 두 나라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라디오 채널에 불교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종교 편향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계종 포교 사단이 시정을 촉구해 BBS 불교 방송 채널이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신임 총장과 만나 명상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통한 불교 중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오는 5일 이민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마음과 부처, 법이 다르지 않다며 의심 없는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법이니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 것이며 부처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설했습니다. 이어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며 도를 배운 사람은 의심을 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으며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잊지 못하니 또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다며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떤 물건인고라는 물음으로 법어를 마쳤습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에서 모두 1,920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화엄사 조실로 화엄종찰 지리산 화엄사의 큰어른인 금성당 명선대종사가 어제 새벽 원적에 들었습니다. 명선대종사는 1975년 화엄사 주지를 맡아 교구 본사의 위상을 세웠고 1985년부터 지금까지 폐사 직전에 여수 흥국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에 매진해왔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6일 화엄사에서 엄수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스님의 입적으로 깊은 슬픔에 잠긴 지리산 화엄사. 바람소리만이 처연하게 들릴 뿐 모든 것이 깊은 정막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에도 분향소를 차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문에 든 지 70여 년 동안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온 금성당 명선 대종사. 지난 1952년 전남 담양 보광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55년 목포 정혜원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58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1959년 해인사 강원을 마친 이후에는 해인사와 상원사, 보광사와 범어사, 통도사와 묘관음사, 도리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습니다. 1975년에는 화엄사 주지를 맡아 교구 본사의 위상을 정립했고 1985년부터 폐사 직전에 여수 흥국사 주지를 맡아 사격을 일신해왔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과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을 맡아왔습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자행한 한국 불교사의 최대 아픔인 12.7 범난에 참여한 교구본사 주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12.7 범난 피해자 모임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수륙대제를 복원하고 해마다 여수 거북선 축제를 통해 의승수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제주 4.3 사건과 함께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천도대제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74년 전에
10월 19일 씻지 못할 불행한 여순 사건이 발발한 날입니다. 이러한 오랜 세월 동안 유족과 시민들께서는 원망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 왔습니다. 또한 스님은 한국 불교의 출가자 감소를 우려해 2016년부터 몽골 불교의 총본산인 간단사와 자매 결연을 맺고 몽골 스님들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몽골 사람들 데리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서 몽골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불교 문화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님은 전남 동부권 불자들을 위해 2016년 BBS 광주 불교방송이 설치한 여수 중개소 개국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방송 포교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님의 연결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화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거행되며 답의식은 연화도에서 엄수됩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평생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활성화에 매진한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초제가 지난 1일 금정총림 범어사 말사 영주암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에는 문도 스님과 영주암 신도, 불국토 임직원 등이 참석해 불공과 헌양,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관 스님은 범어사와 쌍계사, 영주암 주지를 역임하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원로의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를 창립하고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관대종사의 49제는 매주 수요일 영주암과 불국정사에서 봉행되며 마지막 49제는 오는 3월 15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서울 불광사 창건주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었던 광덕 스님의 원적 24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불광사 불광법회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금화당 광덕대종사 24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광덕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 헌다와 헌양헌화, 천도의식인 종사영반, 회주 스님 인사말, 죽비삼배 등의 순으로 거행됐습니다. 우리 불광의 제1조가 밝은 마음 밝은 얼굴이다. 항상 금년 한 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불광 형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금화당 광덕대종사는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5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56년 비구계를 수지했고 1975년 불광법회를 창립한 데 이어 1982년 서울 잠실의 불광사를 창건했습니다. 조계종과 종립대학 동국대학교가 명상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통한 불교 중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동국대 윤재홍 차기 총장은 명상문화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동국대가 일심동체가 돼 불교 중흥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명상을 현대적 언어로 시대에 맞게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교수와 캠퍼스, 단과대별로 상의한 자와 명상이라는 공통 필수 과목부터 표준화를 통해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상월결사의 인도순례는 한국불교 중흥과 더불어 인도, 네팔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국가 간 교류와 유대 관계를 다지는 의미가 큰데요. 우리나라 외교부와 상월결사가 실무단 회의를 갖고 순례 원만 회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수교 50주년인 올해 전 세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다음 주 목요일 인도행을 앞둔 상황에서 순례의 원만 회항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막바지 현지 상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서울 광화문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조계종 인도 네팔 성지순례 최종 점검회의를 갖고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 인도 네팔 대사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와 상월결사 대변인 종호 스님 등 인도 순례 실무단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순례가 추진되어 온 과정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력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인도 50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아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치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또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순례가 조계종단 차원의 행사인 동시에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온 불교가 사실상 사절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합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인도와 네팔 등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불교를 통해 한국과 인도가 하나가 되는 전환점을 만들고 한국 불교 중흥을 향한 의지를 한층 굳게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교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도훈 2차관은 한국은 병원과 편의점 등 급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겠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월결사 대변인을 맡은 종호 스님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차원의 행사로 추진된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행적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 이번 순례는 국가 차원의 교류 행사로 격을 한층 높이면서 국가 간 우호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상월결사 인도 순례와 다양한 불교 문화 행사들이 인도 현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불교를 통한 두 나라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주한 인도 대사관은 지난 1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제74회 인도공화국의 날 행사를 열고 불교를 통해 이어진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오랜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India and Republic of Korea are friendly countries connected by ancient bonds of kinship and a shared heritage of Buddhism. 아미트 쿠마르 대사는 앞으로도 양국의 경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며 이해와 우정을 다져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해 인도공화국 출범 73주년과 한국과 인도의 국교 수립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인도 정부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From next week,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will set out on the biggest ever pilgrimage in India. Taking this opportunity, I'd like to express sincere gratitude for India's generous support and meticulous care for this grandiose event. 정부가 안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한 부가 서비스로 라디오 채널이 제공되고 있지만 종교 방송 가운데 기독교 방송 채널 3개만 포함돼 있고 다른 종교 채널은 배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시정을 촉구해 기존의 응급안전 장비와 추가로 보급될 장비 17만 5천여 대에 BBS 불교방송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종교 편향 행정 실태, 서희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순이 넘은 김정자 포교사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아본 기기는 응급 호출과 화재 감지 기능 등은 물론 부가 서비스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기기를 통해 제공된 라디오 채널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전체 채널 15개 가운데 3개의 종교 채널이 모두 기독교 계열 방송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일부 채널에선 찬송가 등 기독교 음악만 24시간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분통 터지지. 라디오 들으시라고 그래서 채널을 보니까 이게 무슨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다 이걸 해주는 건데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현재까지 보급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만 75,300대, 설치 예정인 기기도 10만 대에 이르는 상황. 제보를 접한 조계종 포교사단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200쪽에 달하는 응급안전 서비스 관련 정책 자료집 등을 읽으며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3곳의 장비 제조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라디오 채널 선정 과정 등을 묻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포교사단이 공식 공문까지 발송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나올 기기를 포함해 모든 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 기기에서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포교사단이 정식 민원을 제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사실은 그 일주일 정도를 다른 일은 하지를 못하고 일에 집중할 만큼 사실상은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담당자를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5천년 포교사의 포교사다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은 현재 노력할 계획인 것이고, 포교사단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공공영역의 종교 편향 행정이 시정됐지만 이 같은 일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전히 종교 편향에 대한 내부 단속 기준이나 구체적인 시정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보와 문제 제기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직자 종교 편향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단 내에 종교 차별 신고 센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번 일로 자신의 종교가 받은 차별과 소외를 몸소 느끼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밀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속상하지. 종교 편향의 시정은 종교 권력 간 힘겨루기도 인기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시비도 아닙니다. 상처 입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따른 논란 속에서 문제 해결보단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을 담당할 교육아사리에 무진, 구담 스님 등 7명의 스님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교육원장 해일 스님은 교육원의 핵심 종책인 출가자 장려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과 연구 활동을 맡는 교육아사리에 7명의 스님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불교사 분야 무진 스님, 응용불교 구담, 법본, 자언 스님, 서원불교 진본 스님, 대승불교 진석 스님, 한문불전 서담 스님 등 모두 7명입니다. 교육원장 해일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후학들을, 우리 후배 스님들을 출가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실까 기대됩니다. 위촉식에선 9대 교육원의 핵심 종책인 출가자 장려를 위한 교육 아사리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아사리분들이 본인이 갈고 닦은 학문의 실력으로서 부처님 가르침 바탕으로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 위촉된 7명의 교육아사리는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와 교육원 회의를 거쳐 뽑혔습니다. 교육원은 이들 스님들의 학위 논문과 연구 실적, 교육 연구 활동 경력,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 임기가 만료된 선불교 분야 정훈 스님과 철우 스님, 응용불교 현주, 하원, 탄탄, 선지 스님 등 10명의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다시 위촉돼 교육원은 총 17명의 교육아사리를 두게 됐습니다. 이들 스님들은 하나같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펼쳐 후학 양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비디오 사회라고 할 만큼 영화 영상이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소임이 어떤 바로 한 번에 어떤 출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하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불교의 그런 긍정적인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또 출가라는 삶의 방식이 하나의 옵션으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어필하려고 현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위촉된 교육아사리와 함께 한국불교 최대 난제인 출가 진흥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미륵도량 부산 백양산 성광사가 올해도 끊임없는 인재불사를 약속했습니다. 미륵도량 백양산 성광사는 경내법당에서 지역 학생 10명에게 모두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광사 주지 성문스님은 사단법인 성광사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다듬지 아니하면 그릇이 될 수 없듯이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주 최고의 보물 원석인데 깎지를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광사에서 그 학생들한테 주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보자보자 빛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부산 성광사는 이어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초청법회도 봉행했습니다.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차세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에 종교 라디오 채널이 배제됐다가 불교계 문제 제기로 시정 조치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 계속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